지금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물음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답하시는 분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모두가 힘든 삶,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천만불 시대인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전반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몇십 년, 특히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떨어진 나라에서 살다 온 분들도 이구동성을 하는 첫마디가 우리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굳어 있고 전투적인 모습이고 눈빛에서는 냉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선량하고 맑은 눈이나 웃는 얼굴을 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들이 살기 어려워 외국을 떠날 때 모습보다도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야 잘 못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요. 왜 우리 사회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원초적 이유에는 자본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자본주의 물결로 한없는 풍요로움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중시하는 신자유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정신세계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물질적 삶의 천착한 대가로 큰 희생을 치렀으며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부작용이 어떠한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정점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큰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주류인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우리 같은 삶을 사는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도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도 국민 100%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주로 선진 문화국이 되겠죠. 우리는 왜 그렇게 못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만 한 가지는 자본주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 삶의 방향, 이정표를 바로 세우고 간 위정자들이 없었다는 게 1차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개성과 개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를 잘 만나면 어느 민족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집단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런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 현 주소를 제대로 직관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는 위정자들의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지도자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진정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연 자본주의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국가는 그늘막 역할을 위하여 무엇을 했던가요? 깊게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미약했던 것도 사회가 이렇게 이행됐는데 한몫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선 것도 국민들의 권리정치를 통해서라기보다 외국의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함께 급속도로 흘러 들어온 것이라서 우리에게 주권 같은 국민의식은 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의식을 가지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물길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몰가치적 국민행동기준, 자본주의 늪에 빠졌다고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명목적으로 추종하게 된 세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전만능주의, 무한경쟁, 이기주의입니다. 이 룰은 남녀노소, 신분고와 가난한 자나 부자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철칙을 알고 있는 불문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섬뜩한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쟁이나 이기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금전만능주의.
자본주의의 모든 가치는 돈이라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을 향해 정점으로 달려가다 보니 돈이 최고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척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들은 품위도, 인격도, 신분도, 명예도, 최소의 양심도 내팽개쳐지고 비굴한 굴종인 자세를 경쟁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웃고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심각하게 돈의 노예로 전락하면서 본말에 전도되어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욕망은 능히 하늘을 찌르고도 남아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여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적 수단으로 빨대적 쓸어담기와 축진을 삼는 행위들을 스슴치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지으라고 했던가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타이밍이 오면 악착같이 버려야 되고 죽을 때까지 퍼담아야 한다는 절박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 부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탐욕스러우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 무한 경쟁.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악이기도 합니다. 처음 출발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은 적정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는 경쟁은 늘상 새로운 경쟁을 낳고 또 경쟁을 잉태하는 극심한 경쟁의 끝자락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악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삶의 경쟁은 대열에서 떨어지면 도태된다는 절박감에 시달리고 있고 나 이외 모두를 경쟁의 대상으로 알고 한순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칼날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글 속 사나운 맹수들 같은 동물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금전적 밑받침을 토대로 벌어지는 경쟁은 공정 경쟁의 차원을 벗어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극심한 이기주의.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적 사회가 형성되어 오면서 지나친 공동체 강조로 일종의 염증적인 요소가 우리 민족의 개인적 성향과 적지 않은 시점에서 충돌하는 현상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구로부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문화적 요소인 개인주의도 우리 사회에 접목되어 급속도로 전파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 사회, 나라가 갑작스럽게 심각한 문화적 충돌 현상에 빠져 지금도 허적거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양복을 입고 감싼 모습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개인주의가 우세한 형국입니다만, 그런데 개인주의의 진위가 일부 잘못 전해지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탕 위에 성립하는 개인주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와는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곡해된 이기주의는 우리 개인들 실생활에 그대로 스며들어 상대방은 외면하고 나나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로 팽배되어 있다는 실상입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룰은 우리 사회 전반을 도도히 흐르면서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절대적 룰입니다. 3종 세트처럼 자리 잡아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룰입니다. 언뜻 보면 개인의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희망의 끈이기도 하지만 파탄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기준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을 멍들게 하는 암적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감히 이 룰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그물코를 물고 놓지 않아 스스로 잡히는 물고기들처럼 우리 모두는 힘들고 죽는 줄 알지만 세 가지 룰을 꽉 물고
절대 놓지 않으면서 너가 먼저 놓아야 나도 놓을 수 있다는 체연한 삶의 현장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고양이 눈을 뜨고 늘상 자불안석 앞뒤를 지켜보아야 하고 오로지 늘상 바빠서 나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각박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누구 하나 힘들어하지 않는 일 없으니 서로를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다는 것조차가 사치스러운 일이 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 외에 우리 사회 속에 스며들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눈 먼 돈, 뭐 먹는 놈이 바보, 먼저 본 놈이 임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입니다.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데 누구한테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무시한다는 속담이나 교훈 같은 말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것 같지만 거의 다들 사실처럼 따르는 용어들입니다. 지금 내가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이럴 뿐이지 다시라도 기회가 오면 그럴 수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청문회에 올라오는 공직자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얘기에 안 걸려드는 인물이 드문 실정입니다. 법대로 행동하면 손해본다.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가려면 법과 기준들이 잘 지켜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를 잘 지키고 원칙대로 행동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나 고지식한 사람으로 매도되기 십상인 우스운 사회입니다. 불안정한 사회를 겪으면서 피해의식이 상존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힘든 사회로 변질되어 간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고 많이 선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고 1등이나 최고가 아니면 별 볼 일 없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의 한 그늘이기도 하겠지만 도처에 그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목표를 최고로 설정해 놓고 달려가다 보면 그만큼은 못 가더라도 간만큼은 이루니 낮은 목표점 설정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는 의지가 묻어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항상 피로감에 젖어 있어야 되고 만족보다는 늘 불만족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어두운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계 최고, 최대 등 기록적이어야 속이 풀리는 그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더워지고 곧 식어지는 근성도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 이런 불문율 하에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한 시절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도생. 금전만능, 무한경쟁, 이기주의는 필연적으로 각자 도생의 삶을 도출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로 공동체나 사회적 연대의식이 실종된 막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들 힘겨운 끝없는 경쟁적 삶 속에서 누구 하나에게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지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이 너무도 살벌하고 삭막한 사회로 전개되면서 각자 개인은 알아서 스스로 적자 생존해 가야만 하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같은 엄청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했지만 밑바탕에는 이런 삶의 기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타인의 불행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도생의 삶의 큰 틀은 내가 안 당했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는 사회에서는 갈수록 지금보다 더 냉혹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자본주의의 무풍질주로 가진 자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갈수록 파이가 커져가고 그러지 못한 자의 부는 한없이 쪼그라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노력으로 정당하게 벌어들인 경우도 많지만 그 반대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것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신분사회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 들어서는 임금소득 격차도 크게 불평등의 한 몫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극심한 경쟁으로 부유층 아들딸들이 보다 더 상위의 직업에 취업할 여건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상위 10% 대기업이나 의사, 법조인, 회계사 등 고소득직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그러지 못한 층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들로 취업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언뜻 보기에 공평한 게임을 통해 경쟁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사회, 사회 곳곳이 불공정 투성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결혼, 지연, 학연이나 각종 백 등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스펙, 입시, 취업, 병력에 아빠, 엄마 찬성이 난무하고 이해관계 있는 집단끼리만 상생하는 짬짬이 사회에 기득권 세력이 불공정을 부추기고 특권, 반칙, 불법 비리가 판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암담한 미래, 무한 경쟁하에 한 단계 더 높은 차별화를 위해 가진 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상위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경쟁은 시작되고 조기에 해외 유학을 갔다 오는 일들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은 불가한 취업난을 겪고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비정규 자리를 마다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채용 비리의 몸살도 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조사할 때마다 거의 공공기관 전체에서 부지기수로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국가감사를 받는 기관이 그러한 실정인데 더 큰 문제는 공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입니다. 사적 자유 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외부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채용 비리가 일어나는지는 의문 덩어리입니다. 단지 정경유착이 심한 우리 현실을 유추해 볼 때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따름입니다. 이런 재반 문제들로 극기야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서 내 집, 꿈, 희망까지 포기하는 M4 세대, 심지어 연로족이나 한탕족도 등장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사회,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사회 자체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부의 한쪽 삶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자녀 성장 과정에서 양육, 보육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결혼비용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다 내 집 마련 등 주거와 경제 불안정이 가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 사회가 어떻게 되든 공동체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나만 살아가면 그것뿐이라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가 적지 않게 작용하는 소위 미혼 골드 그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일탈 행위, 재벌들이 국가 경제나 사회에 공헌한 부분도 크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특히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축적해온 부에 비해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를 양산하고 양육 강식과 원하청 갑질,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 노조와 타협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와의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부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축이 되고 불법 대물림도 스슴치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거주의 기본수단인 부동산이 부당한 불로소득이나 부의 축제 원상이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미래 세대들의 근로의욕 상실감은 물론 나아가서는 금융위기 시 망국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층 몰락. 사회적 지도층은 그 사회의 리더 그룹으로서 존경받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려울수록 버팀목이 되어야 할 지도층들이 오늘날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지위나 권력 등 여건을 악용해서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각종 비리, 불법 등을 자행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초핵가족화 사회. 지금 우리 사회의 웬만한 가정을 보면 부모 자식이 같이 동거하는 가족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대다수는 대학교 다닐 정도 나이가 되면 지역, 시간 등을 이유로 어떻게 하든지 따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다 성장했으니까 부모 곁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해 자립을 실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렇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대다수는 재정적 독립은 물론 독립다운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서구 사회의 독립적 삶이 우리 사회에 스럽게 스며들어 사회적 배경이 전혀 다른 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부모의 간섭을 안 받는 불완전한 독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는 독립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 되어 있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회 문화인데도 이것이 우리 사회에 부분별하게 인식되면서 주거 부분의 이중적인 지출과 사회, 경제, 환경 등 낭비적 문제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냉소적 관계. 우리는 대다수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 모형입니다. 옛날 마을 부락 단위로 살았던 시절보다 더욱 밀접한 공동체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웃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옆에 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라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는커녕 눈빛도 안 마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마주보는 앞집과 인사도 잘 안하는 판구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보면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의존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는 방범,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이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의존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게 아니니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불경청에 매우 익숙한 듯 합니다. 개인들의 모임 장소에 가보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아주 특별히 잘 얘기되는 모임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불경청의 모습을 보입니다. 3명 이상 모임의 경우를 보면 누가 얘기를 꺼내서 말하는 도중 잘하면 30초까지 가고 아니면 그 이전에 누가 끼어들어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이면 끼리끼리 얘기들을 나누거나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야단 법석 자리를 연출합니다.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그 원천은 자본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경쟁만 추구해온 탓에 남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우선이고 내 이야기를 속사포같이 빨리 쏟아내는 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스스로 만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것은 결국 불통사의 한 단면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표출하는 사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이 자연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집단끼리만 상생. 이웃과는 냉소하지만 반대로 자기와의 삶에 직접적 관계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는 적절하게 고리를 만들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give and take. 절대 일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맥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측면이 크고 혈연, 지연, 학연에 얽힌 관계나 권력형 커넥션들이 판치는 불공정과 아는 사람이나 빽줄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살기 힘든 기형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는 가깝게, 지인들과는 더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되어가는 사회입니다. 삶의 질, 행복지수 밑바닥. 우리가 살아가는 최상의 목표, 종착점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소위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의 행복지수가 밑바닥이고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무한경쟁, 금전만능, 이기주의 그 자체가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 있는 본말이 전도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군중이 그렇게 몰려가니 어쩌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가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의 말이 거의 잔소리에 가까우니 듣는 게 달갑지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되어 서로가 심하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아서 부모 자식지간에 대화도 하지 않는 가족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는 경제대국이라 하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나 하는 핀잔을 쓰듬지 않고 있고 자녀들은 그들대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늘상 쫓기고 불안스러운 상태를 살고 있어 어른들의 잔소리는 짜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해가 되기 어려운 관계인데 생각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 보니 적지 않은 파괴됨이 일어나고 극기하는 어른들은 종족이 다른 인류를 부른 듯하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자식들은 꼰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게다가 인터넷 발달로 어른들의 역할이 축소되다 보니까 크게 의존할 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인터넷 때문에 자녀들의 신세를 지혜할 판국입니다. 이런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도사리고 있는 요소들 또한 금전만능, 무한경쟁 등 자본주의 그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달려가기만 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첫째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각종 문제가 일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만연한 문제들로 우리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본 질서 붕괴. 법으로 명문할 수 없는 도덕적 규범, 질서 등 우리가 엄중히 지키고 보존해야 될 가치들마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혼돈으로 정답이 없는 사회. 어느 말이 맞는지,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인데 나 혼자서 어쩌겠나 하고 자포자기하거나 눈치 빠르게 그 줄에 달라붙어서 기회주의적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대로 지금처럼 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애써 살면서 진정 누리고자 하는 세상이 이런 모습인가에 대해 깊이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인가? 상대를 늘상 경쟁 상대로 알고 살아가야만 하는 필요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나만 생각하고 나만에 의지하는 이기적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인가 등에 대해서 반문 말입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 보신 대로 모두가 무작정 질주하는 기관차 같은 삶의 구조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에 대해 근본적 처방을 내야 비로소 우리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 방향. 자본주의 방향 과감한 수정 보완. 현재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따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적지 않게 사회주의 제도를 지혜롭게 혼합하여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나라들이 적지 않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우리에게 맞는 적정한 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념의 틀에 사로잡혀 극단에 몰려가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실용적인 제도, 즉 과도한 자본주의를 적정 자본주의 바탕 아래 사회주의를 혼합하는 제도로 바꿔서 국민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사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나뿐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야 너도 나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타인의 권리를 배려하는 합리적 개인주의로 재탄생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관계를 강화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면 동네 주민들 간의 모임, 단체 행사가 연중 수시로 펼쳐져 이웃과의 관계를 개인 이상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공정, 상생하는 사회, 기본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반칙, 특권, 불법 비리를 엄단하고 엄정한 법 잣대와 형평성, 그리고 결과 이상 과정을 중시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경쟁은 과감히 시정하는 상생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의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 소득세 누진율 인상 등 부의 구조적 편중을 완화하는 사회적 시스템과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아울러서 가진 자들도 스스로 노블리스 정신으로 불평등, 문제 개선에 앞장서야 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정당한 부가 정착되는 사회,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정당한 부를 인정하고 부당한 부를 진정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로 가족은 개인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무조건 추종, 배척하는 것보다는 서구적인 형태와 동양적인 전통의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지혜롭다고 보여집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고부 간의 갈등처럼 쉽게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이해와 대화로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문화는 지금까지는 미국, 일본도였으나 이제는 유럽 등으로도 눈을 돌려서 그들 선진국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좋은 점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문별 개혁, 정치개혁. 정치는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입니다. 모든 분야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불법과 부도덕성이 사회의 다른 분야를 오염시키는 장본인이 되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의 신뢰와 도덕성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차없이 영원히 정치할 수 없는 풍토를 국민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금방 과거를 잊고 용서하거나 쉽게 베푸는 온정주의가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재산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 제도의 선거제도 개선과 아울러 국회의원 공천권을 중앙당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공천을 받으려고 임기 내내 중앙당 눈치 보다가 거수기로 끝나는 의원보다는 국회의원 각자가 한 입법기관으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집권당의 낙하산 인사관행의 고리는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정당들이 집권 전에는 다들 하나같이 그런 자리를 철폐하겠다 놓고 정권을 잡으면 공연불에 그칩니다. 마치 농공행상처럼 정권 창출의 기한 이들에게 뿌려지는 수만 개 공공기관장 또는 이사자리 등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정가물 같은 것인 줄 모르겠지만 불공정의 뿌리가 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개혁. 우리 삶의 모든 잘못된 출발점이 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교육은 무조건 자기부터 먹고 살기, 경쟁에서 이기기 등 치열한 생존 경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라 다른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으니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그 기조는 바뀌지가 않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선진 유럽의 사례를 보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오래전부터 참된 교육에 정치 지도자들이 정성을 들여 제도를 굳건히 정착시켜 오늘날에는 모범교육의 현장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생활이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볼 때 많은 시사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백년대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초교육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수업 방식을 차별화나 경쟁을 교육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방법과 암기 위주식 교육이 아닌 서로 토론, 사고 위주 교육으로 바꾸어 대화와 소통을 가르치고 점수로 등수나 매기는 획일적 교육이 아닌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기초교육의 장으로 하고 고등학교까지를 재능교육을 하는 공교육, 무상교육, 실용적 교육으로 바꿔서 불평등 교육구조 해소와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교육 부담을 줄여주고 후 세대들에게 지금 같은 무참한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대학은 무상교육을 하여 지금같이 돈 많이 벌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벗어나 학문, 진리 탐구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원하는 층들에게 기회를 주고 대신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어렵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대학 본래의 취지를 10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학력 격차로 인한 임금 및 인간적 차별에 대한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사가 되는 과정도 어렵게 만들고
교사들의 대우를 전폭 개선해서 타 선진 유럽 국가들처럼 교사를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들어야 그들이 제대로 된 인간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경제개혁. 자유와 시장의 경쟁을 최우선하되 시장의 효율성과 국가의 역할이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 독과점, 부당이득, 불로소득, 불공정이 원천 차단되어 공정한 경제체제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육성책과 대기업의 원청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가 엄격 시행되어야 하고 자영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재창업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다변화된 국가 산업 육성으로 취업난들이 해소되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개혁. 해가 거듭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져 산업발전 불균형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도 대폭 줄여서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개혁의 밑받침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금개혁.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책으로는 너무도 미약하고 이마저도 없는 계층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은 각자가 노후에 대한 대책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불안으로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노후보장률이 퇴직 시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재직 시절에 많이 내고 노후에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선해서 청년들의 미래 삶에 대한 현재 삶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신뢰감을 형성해야 할 것이고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위하여 국민투표로 동의를 얻어서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혁. 부동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정책을 집행하면서 다수 공론의 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십 차례의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일방적 정책 집행의 결과를 꼽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다수 전문가 집단을 망라하여 상시기구를 운영하여 시장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수시로 협의되어 시장의 시그널을 항상 줌으로써 시장의 안정감과 아울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 수행. 요즘 언론들이 센세이션하지 않으면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기사들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이 팩트를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어떤 유혹에도 휩쓸리지 않고 사실을 보도하는 사명이 그들의 생명일 것입니다. 국민들 또한 언론을 신뢰하고 구독을 해야 언론이 권력에 기대지 않고 맥락을 유지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재탄생.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오피니언으로 현 정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비판적 위치에서 정부를 지켜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단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듯 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현 정부의 실세가 되면서 순수한 기능이 사라진 서글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제방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을 꺼리고 외면한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민으로서 나라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가입 활동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사회적 지도층들의 각성. 그들이 사회적 지도층의 위치에 도달하는 데는 사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했다는 점을 재차 인식하고 그들의 본분에 맞는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이 분야는 어정쩡한 대책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복지가 아닌 별도 예산이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만 하면 육아 보육에 국가가 전문 돌보미, 전문 보육으로 젊은 층들의 부담을 완전 해소하고 교육의료의 무상 지원과 나아가 주거에도 노후연금 제도에 연계되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울만 하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체감 온도를 확실히 느끼게 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를 과연 누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실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국민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엄중히 인식하고 공동의식과 사명감을 느끼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냉정하게 정치사회의 비판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국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자조는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기피하는 행동이 될 것이고 다들 기회주의자가 되면 사회는 결국 모두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만 남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비전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닫고 하나씩 실현하는 밑으로 혁명이 가장 아이디어한 길입니다. 이런 깬 행동들이 금방 효과를 보기보다는 서서히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견실하고 차후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서구 민주사회의 발전이 국민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탄탄한 제도가 되었듯이요. 결국 이게 민도가 높아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도 전국민 100% 민도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몇 프로를 전만에 따라갖고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어떻게 가는 게 바른 길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설 때 세상이 맑아지는 것은 정해진 세상의 이치입니다. 물론 한때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국민들을 잘 인도하는 것도 좋은 길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바뀌면 세상이 거기에 따라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 민초들, 즉 뿌리들에 깨어있는 사고로 만들어진 나라는 누가 통치하더라도 잘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컨대 쓰러지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 깨어있는 시민 권리의식, 비판, 저항권 행사가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고 뽑은 후에 제대로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후에 선거로 평가하면 되지만 그 전이라도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냉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당한 국민의 권리이자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념이나 진영에 사로잡혀 묻지마식 추종하는 행동은 정치 본연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해서 국가를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 권리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꿈을 꾸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자와 집권정부의 탁월한 리더십과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입니다. 보수, 진보, 중도,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들이 한낱 사상가들의 이념, 주위의 뜻에 갇혀있지 않고 진정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지도자의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자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솔직, 신뢰, 균형감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하여 통합과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임기 기간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개혁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과 어떻게 정책을 공유, 협치하느냐일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현실을 인식 통감하고 개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 소통을 통하여 야당과 일치안을 도출하고, 필요 부분은 사회적 합의 또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전국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협의가 안 된다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시키는 정치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만 되풀이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 의지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제도가 정권 연장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좌지우지된다면 결코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고 진정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법이 검토되고 있는데 야당의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 내세우는 이유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이 관건인데 이원 구성이 집권정부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편향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의구심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진 유럽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집권 정부의 통큰 실천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변화될 우리 사회 모습.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이 결국은 지금 같은 현재나 미래가 암담하고 처참한 사회를 벗어나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 후대들에게 넘겨주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세상 모습을 몇 가지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공정,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상생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회, 모두가 균등하게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 개인과 공동체가 적절하게 조화로운 사회, 인간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회, 일과 여가의 균형을 깨하는 삶을 사는 사회,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웃음이 묻어나는 사회, 안정된 노후 보장 사회,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만한 사회,